현재 한국 필리핀 간 네티즌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며 양국 간의 갈등이 생기는 조짐이 보입니다.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의 문신을 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우치고 사과했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이 과격한 댓글을 다는 바람에 현지 네티즌이 발끈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의 사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소식통과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 벨라포치는 최근 왼쪽 팔에 우길기 모양의 문신을 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했고 한국을 사랑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길기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을 지우거나 덮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속이 좁다를 비롯해 필리핀 GDP나 한국보다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을 언급하는 등 다시 공격적인 댓글을 단 것입니다. 곧 이 사안은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현지 네티즌들이 반발해 어폴로자이즈 코리아 한국 사과하라, 캔슬 코리아 한국 취소하라 등의 해시태그가 속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대우를 언급하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도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힘들었던 고충을 비롯한 이야기까지 등장하며 한국은 별로 잘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현재 트위터에 올라온 이 같은 해시태그만 32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우길기 문신을 한 벨라는 틱톡 팔로워가 1580만 명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현지 언론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각종 댓글에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절만 기억을 하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도움을 줬다라며 한국이 너무 심하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과거 필리핀은 아시아 중에 부국의 상징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원조도 적지 않게 해줬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한국과 필리핀은 엄청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30%는 극빈층으로 월 소득이 150달러 이하입니다. 거의 최빈국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사과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심한 댓글을 단다며 성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도 미안스러운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른 댓글은 몰라도 한국이 그냥 못 넘어가는 말은 필리핀은 6.25에 7,500여 명이 참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중에 전사자도 수백 명이었고 필리핀은 한국에 피를 흘린 동맹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에 타국에 마스크를 보내며 제1순위로 우대한 것이 바로 6.25 참전국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당연히 필리핀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필리핀 보훈처 강당에서 한동만 주 필리핀 대사가 6.25 전쟁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4월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7월에는 정부에서 KF94 마스크 50만 달러 상당을 추가 지원하고 진단키트 15만 달러 등 추가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필리핀에 진 빚을 충분히 갚는 모양새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은 일부 교민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국민들이 서로 대대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다양한 협력들이 손상되고 현재 사는 교민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등 지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댓글 행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태가 복잡해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민들은 필리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신변의 위협을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날선 대결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연 필리핀 인플루언서에 달린 악플이 모두 한국에서 나왔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한국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벨라가 충분히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한 것이 보이는데 댓글이 도를 넘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분명 사회 부적응자 같은 누군가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에서 꼭 체크해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은 한국인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해외 갈등이 빈번한 데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한다며 지난 베트남 코로나 관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막고 일본은 허락해서 한국에 적지 않은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배신감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동일하게 과연 이런 글을 올린 것이 베트남 사람인지 의심을 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한국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베트남과 한국, 이번엔 필리핀과 한국이 서로 비방을 하는 형국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당사자 국적이 아닌 제3국의 누군가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인하대학교 네트워크 보안 동아리 뉴 헐트는 한국을 비방하는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곳곳 커뮤니티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토고나 다른 국가, 때로는 심지어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전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누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올라간 글의 아이디는 김치 로치로 대략 김치 바퀴벌레라는 뜻인데, 글을 올릴 때 our country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말하고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안 동아리 뉴월트는 이러한 글을 추적했고 끝내 관련 IP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IP에서 얻어낸 국가 코드는 JP, 즉 일본에서 한국을 사칭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의 포럼에 부정적인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일본에서 접속률이 70%로 한국보다 더 많이 김연아 선수의 온라인 포럼에서 온갖 부정적인 글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은 관련 방송에 대해 사실에 가깝다는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극우 일본 세력들은 블로그나 각종 사이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각종 비방글을 업로드할 경우 건당 50엔, 약 550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는 건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NS의 급격한 발달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다양해진 VPN의 활용으로 IP를 우회해 더욱더 온라인 신분 세탁이 쉬워졌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자체도 보안이 좋기 때문에 아이디만 봐서는 상대의 국적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자칫 시비가 붙기가 쉬우며 이것이 일파만파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극우 세력의 사례가 이번 필리핀권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와 같이 한국인 사칭 사례 등을 본다면 국가 간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양 국민들의 약한 포인트를 자극해서 이를 키우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제3국이거나 혹은 국가 내부의 일부 사회 부적응자들이 벌인 일 때문에 사건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양국 간에 상처가 생기고 서로 간에 비방하는 다툼이 잦아진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 온라인에 폐해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현지 상공회의 소장은 실제 베트남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대부분이라 한국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극히 일부의 소란 때문에 양국이 잃는 것이 너무 클 수 있다고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과연 득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 사이가 파탄이 되면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갈등에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유명 요리 유튜버가 배추김치를 담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중국 김치녀로 유명해진 이 유튜버가 지난 2일 중국어 채널 최다 구독자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소식. 이어 김연아, 이영애 세종대왕까지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인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분란집에 기름을 붓고 있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 백과사전에 피겨 여왕 김연아와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등 국내 유명 인사가 조선족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은 세종대왕, 김구, 윤동주 시인 등 역사적 인물의 국적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있죠.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황당한 수준입니다. 한글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인들이 한글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훈민정음 서문의 첫 문장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니라라는 문장이죠. 중국판 위키피디아에서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이 가장 상단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서는 얼굴만 봐도 알만한 우리나라 인물이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 최초 우주비행 참가자 이소연 씨 등도 조선족으로 표기돼 있죠.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는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로 적혀 있습니다. 가관이죠. 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고 한민족은 한국인을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의어라뇨? 위키피디아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데 중문판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니 당연히 중국 네티즌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번 국정 논란도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나 유명 유튜버는 은근슬쩍 김치가 중국 것인 양 소개하면서 랜선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치 동북공정의 시발점이 된 중국 유튜버 리쯔치는 지난 1월 9일 본인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14분 분량의 영상에는 리쯔치가 배추를 수확해 손질하고 소금에 절인 뒤 양념에 버무려 배추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어 장독에 보관한 김치를 꺼내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김치찌개와 유사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해당 영상에 차이니스 퀴진, 차이니스 푸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조회수 192만을 기록했고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았죠. 1990년생인 리쯔치는 중국 스촨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골에 사는 젊은 여성이 손수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감을 염색해 옷을 지어 입고 고대 중국 여성의 화장품까지 재현해 만들어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목가정 낭만을 뛰어난 연출력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영상은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과 동양미를 동경하는 서양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리쯔치의 김치 영상에도 김치에 관한 영상 중 가장 아름답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리쯔치의 영상이 불씨가 되어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SNS에 김치를 홍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중국이 본격적으로 김치 공정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해당 트윗에 게시된 장쥔 대사의 트윗 계정에는 중국 정부 계정 인증 표시가 버젓이 붙어 있었죠. 그간 중국의 외교적 성과 등을 홍보하는 창구로 쓰이던 장쥔 대사의 트위터에 느닷없이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음식인 김치를 즐기는 것 같아 기쁘다 등의 김치가 한국 음식임을 강조하는 트윗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의 기원에 대해 거짓 역사를 들먹이며 원조인 양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스촨성에서 유래한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음식으로 김치는 무슨 피클에 가깝죠. 조리 방법부터 맛까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치 식품 규격은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다면서 허위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분석해볼까요? 우선 중국 사람들은 김치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김치에 한자 이름이 없어서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죠. 중국의 파오차이와 구별하기 위해 김치에 한자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정부는 신치라는 한자어를 만들었는데요. 신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 한자로서는 매우 신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맵다는 것을 표현할 때 신이 아니고 날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김치는 매운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백김치도 있고 동치미도 있어 신치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 한국김치협회장 순천대 박종철 명예교수는 김치와 제일 가까운 발음에 의미를 더해 진치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요. 금을 뜻하는 한자 쇠금이 중국 발음으로 진, 아름답다는 기 한자의 중국어 발음이 치, 이 둘의 이름이 합치면 진치가 되는데 발음도 김치와 비슷하죠. 번역 과정에서 생긴 혼동을 꼬투리 잡아 김치의 기원까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는 기록상으로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치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됐죠. 젓갈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는 600년 전, 고춧가루가 나온 건 300년쯤 됐고요. 지금 같은 배추김치는 10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독자 961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전소소가는 지난해 11월 철판에 구운 고기를 상추에 얹고 썰어놓은 마늘과 고추를 넣어 쌈을 싸먹는 영상을 올리며 쌈문화 원조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 유튜브발 동북공정 중심에 섰던 리츠치, 전소소가 이들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국 공안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유튜버 리츠치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공산당에 지도하는 대중조직 공청단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소소가는 2010년 중국 쓰촨성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까지 공안으로 복무했는데 이후 원난성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영상으로 활동 중이며 작년 1월 원난성 바오산시 홍보사절로 임명됐죠. 공천당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분요연맹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양대 단체입니다. 공천당은 앞서 한복 원조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샤이닝 리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게임 업체 페이퍼 게임즈가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샤이닝 리키가 국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캐릭터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스타일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 샤이닝 리키는 국내 출시를 기념해 게임 캐릭터에 적용하는 이벤트 영상으로 한복을 내놨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중국 네티즌은 해당 의상이 한복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 때 입던 한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페이퍼 게임즈에 글로벌 기업이라면 다른 국가와의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올바르지 못했고 한국 네티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서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동료인 반다를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는 등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샤이닝 리키는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한국 서버 철수를 감행했는데요. 여기서 샤이닝 리키가 한복을 한국 의복으로 분류한 데 항의했던 대표 조직이 바로 공천당입니다. 공천당은 중국 내 3대 파벌로 꼽힐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복, 한식 원조 논란과 중국 공산당의 연결고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중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유튜버들은 각